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민낯 속살을 들여다 미국의 속살 그 민낯 이렇게 됩니다. 네. 저희가 다음 회에는 아예 이름을 좀 바꿀까요? 뭐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제 뭐 저희도 시즌 2를 시작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꾸는 것도 한번 바꾸는 것도 좀 고려해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채널명은 그대로 하고 네. 이름을 바꾸더라도 뭐 아직까지는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바꿔도 혼란스러워서 네. 그런 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괜찮습니다. 요즘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세상이 그렇죠? 워낙 빠르게 네. 돌아가고 아시다시피 우리 저희 U20이 준우승으로 또 이렇게 아깝지만 그래도 훌륭한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또 새로운 성적을 저는 위해서 그것보다 저희 모교가 네. 전국대회 우승한 게 더 큰 소식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뭐. 어디라고는 네, 말씀하면 안 되죠. 네. 자, 그럼 오늘 네. 요즘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한국에 다니러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은 네. 한국행 비행기, 그 다음에 미국에서 비행기 타는 거, 이런 거 좀 알아보도록 하죠. 그렇죠. 저희가 또 이 미국에 살다 보면 항상 또 우리 조국, 모국을 또 그리워해서 그 아이들이 이제 방학 때가 되면 많이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항공편이 어떤가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친척들이 거기 사니까 가는 거지 뭐. 아, 그렇죠. 그리워서 가는 애들은 그리워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나저나 돈 때밀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 레이님은 용돈 주니까. 그나저나 우리 레이님은 미국으로 이렇게 오실 때 어느 공항에서 출발을 하셨는지. 그야 당연히 김포죠. 아, 그래요? 네. 하긴 저도 김포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또 그 김포가 아니죠. 그렇죠. 제가 네. 이제 김포에서 출발하고 몇 년 있다가 한국을 갔는데 알고 있었죠. 물론 내리는 공항 모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니까 웬 바닷가에 이상한 허허벌판에다가 공항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그게 인천공항이었죠. 네. 그리고 또 몇 년 전에는 또 제2청사가 만들어지면서 또 사실 그건 제가 못 가봤어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렇게 외국 항공에서 엄청나게 헷갈렸다는 그런 그렇죠. 후문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그 인천도 좀 그렇지만 김포에 대한 그런 애환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오신 지 오래된 분들은 아주 오래된 분은 여의도공항에서 출발한 분도 있어요. 그렇죠. 여의도에서 출발해서 여의도에서 갔다가 노스웨스트 타고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서 또 하와이 들어와서 이제 입국 심사하고 또 다시 들어왔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때는 미국에 사람이 100명도 안 왔을 때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전에 배 타고도 갔으니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 대통령 만날 때 무슨 군용기 타고, 군용기였나 노스웨스트 타고 와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네. 내가 다음에 갈 때는 꼭 우리나라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다. 탔어요? 그래서 생긴 게 그 대한항공. 아니면 혹시 미국을 아예 못 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생긴 게 그 대한항공 아닙니까? 네. 밀어주고,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나중에 저희가 한번. 대한항공 편에서? 챙겨봤습니다. 네. 대한항공 편에서. 네. 그리고, 그 당시 오실 때, 네. 김포에서 출발해서 LA까지, 네. 그 공항, 비행기료가 어느 정도 됐어요? 저는 이민으로 왔기 때문에, 유학생이나 이민으로 오는 사람은 이게 편도를 끊게 돼 있어요. 그렇죠. 편도가 좀 비싸지.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왕복이니까 정도라면은 100달러라면은 편도는 50달러씩 이렇게 되는 건데 50달러가 아니고 한 70달러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엔 한 500달러에서 한 700달러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 500에서 700이었으면은 거의 가산탕진을 좀 많이 했다고.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IMF가 났잖아요. 네. IMF 관리 체제로 그때 항공 요금이 막 올라갔어요. 그건 당연히 달러가 비싸지니까 어차피.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요. 어차피 비행기표는 유가 변동에 의해서 또 달러 환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저도 우리 레이님보다는 조금 싸게 왔을 거예요. 먼저 왔기 때문에. 네, 먼저 오셨으니까. 네. 근데 요즘 항공 요금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한국 가는 비용이. 이제 미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굉장히 완전 경쟁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싸게는 한 몇백 불부터 몇천 불까지 항공 요금 하고 있고요. 네. 아니 요즘 광고 나오는 거 보면 이렇더라고. 시니어는 900달러부터 시작을 한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살라 그러면 한 1,400에서 1,500 되고, 그다음에 요즘 같은 이 성수기에는 거의 2,000달러 수준에 이렇게 그렇죠.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 얘기는 3,200달러까지도 받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날 갖다 찝어가지고 하는 경우에 혹시 그 3,200달러는 비즈니스 아닐까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비즈니스는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알고 있는 보통 비행기가 이코노미잖아요. 그렇죠. 이코노미를 갖다가 100으로 그러니까 100으로 잡지 말고요. 70으로 잡았을 때 비즈니스는 200이에요. 어이고. 그리고 그렇구나. 퍼스트는 비즈니스의 2배라 그러죠. 그렇죠. 2배. 그러니까 400이 되겠죠.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는 이제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승무원이 한 명 더 타잖아요. 몇 명이 더 있으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 퍼스트 클래스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승무원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안 해주려고 들죠. 하긴 뭐 제가 한 근 30년 전에 어느 호텔 프런트에서 제가 파트타임을 하면서 마침 그 호텔이 승무원이 묵는 호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승무원. 네, A항공사. 그렇죠. A항공사. A항공사 승무원이 묵는 특정 업체 이름 네.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때 보니까 이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미팅을 가져요. 그럼 거기에 보면은 그걸 얘기를 해. 뭐 요번에는 퍼스트 클래스가 몇 명이 있다. 뭐 비즈니스 몇 명이 그렇죠. 있다. 그다음에 이와에 몇 명이서 뭐 만석이다 아니다. 그래서 하는데 퍼스트 클래스라는 이름이 딱 들어오면 벌써 숫자 배정이 틀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아니면 라면 하나 끓여줘 갖다가 기사등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또 어떤 사람처럼 또 이렇게 저 사회에 나와서 요즘 뭐 보니까는 뭐 미투 운동했던 서 변호사하고 그것도 뭐 땅콩 했던 사람이 무슨 행사에 또 사회도 보고 좀 유명해졌더라고요. 요즘 사람.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현재 그렇죠. 이제 한국에 이제 미국 뭐 한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갈 때 특히 이제 LA에서 갈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인터넷도 발달하고 그다음에 또 이 항공사들도 많이 늘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죠. 요번에 이제 우리 미국에서 한국에 저렴하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그럼 예전에는 노스웨스트 항공이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상당히 참 유리했었거든요. 그때부터 한번 얘기해 보죠. 몇 년 전에 없어졌지만 노스웨스트가 도쿄를 갔다가 이제 들르고 지금 그렇지, 대한항공도 도쿄 노선 없앴어요. 그렇지. 도쿄를 들르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가니까 대한항공 직항보다는 한 번 들러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걸 타고 갔어요. 왜냐면 몇백 불이도 쌌거든요. 사실. 그렇지. 네. 그래서 그 맛에 싼 맛에 타고 갔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노스웨스트를 타고 왔어요. 근데 도쿄에서 내린 다음에 저는 그냥 앉아 있고 다른 사람들이 갈아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집은 다 비행기 실려 있는데 일단 내리라고 해서 내렸어요. 근데 그런 거더라고요. 그렇죠. 놈이었죠, 제가. 그 당시에 지금은 뭐 워낙 fuel economy도 좋고 그다음에 비행기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연료도 많이 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fuel economy도 그렇게 좋지 않고 또 조그맸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한 방에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들려서 또 한 2시간 기름 넣고 또 청소하고 또 새로운 사람 모으고 이렇게 가는 거죠. 뭐 그런 게 있었겠네요. 근데 하여간에 도쿄 이 김포공항 구간은 혹은 인천 구간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데였기 때문에 손님을 뭐 이렇게 바꾸는 그런 청소도 하고 좀 그런 게 있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대한항공도 뭐 일본의 도쿄 거쳤다가 한국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원스탑 이렇게 가는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LA에서 도쿄 구간이 없어져서 뭐 그런 스케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LA에서 도쿄 들러가지고 이 인천이나 김포로 갔던 이유가 100달러인가가 쌌어요. 그렇죠. 가격이 싸. 그리고 중간에 레이오버로 한 비행기를 한 번 더 탔는데 더 싸다는 게 신기하죠. 그렇죠. 사실. 예, 한 3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서울하고 도쿄 가는 비행기 편이 많기 때문에 5시간 정도 기다려가지고 갈 수도 있었고, 예, 그래가지고, 그 맛이 좋았죠. 그런데 이제 대한항공이 도쿄하고 LA 구간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희한한 게, 이게 비행기라는 게, 이게 뜰 때하고 내릴 때 이게 가스, 소위 말하는 연료가 제일 많이 소비돼서 비싼데, 저도 뭐 여기 한국 갈 때 샌프란시스코 거쳐서 간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게 더 싸더라고. 그렇죠. 이게 이 연료나 이 길이로 계산한다 그러면 분명히 그게 더 비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이거지. 재밌는 건 이제 태국 항공하고 싱가포르 항공이
도쿄는 들을 수 없고 서울을 들러가지고 비행기를 갈아타는 노선을 한 적이 그렇죠. 있어요. 한때 핫했죠. 왜냐면 너무 머니까 어. 너무 머니까 그래가지고 서울에 내렸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이용해서 네. 왔다 갔다 했었죠. 그때는 아마 거의 우리 국적기보다 한 3,400불? 네. 근데 그리고 쌌죠. 재밌는 건 뭐냐면 국적기가 그날 그 항공편 요일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 걔네들하고 요금을 똑같이 해요. 아, 그랬어요? 네, 요금을 똑같이 하면은 뭐 마일리지라든지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그 항공편을 안 타고 국적기를 탈 수밖에 없죠. 그렇지, 말도 편하니까. 네, 그러면은 밥도 저기 싱가포르나 네. 싱가포르가 만족도 1위 항공사잖아요. 싱가포르나 태국 항공을 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아니, 식으로 그리고 이제 어쩔 마케팅을 때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쩔 때는 전화를 하잖아요, 여행사에. 그러면 싱가포르 에어나 뭐 타이 에어는 다 찼대. 예?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울며 결자를 많이 드셨나 봐요. 네, 그렇게 뭐 비싸게 간 기억도 있고요. 음.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그 친구네들은 일주일에 해봐야 2번, 그것도 하루에 딸랑 1번. 네,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러니까 뭔가 불편해. 네, 가격 경쟁력만은 불편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음. 참 뭐 시간적 여유가 있고 뭐 이러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어쩌다가 한번 걸려서 싸게 가는 그런 그렇죠. 경우가 있죠. 몇 년씩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점에 타이항공이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싱가포르 항공이 했는데, 재밌는 건 제가 듣기로는 타이항공이 90년대도 했었대요. 아, 그래요? 그러다가 실패한 거죠. 아.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어. 이제 자, 그렇다면은 그 양대 우리 소위 말하는 국적기 이건 뭐 그 트랜스퍼시픽스 즉 LA에서 인천까지는 이게 뭐 경쟁사가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 그런데 이제 이 그 휴가가 뭐 한 열흘 인 사람들 이런 사람은 앞뒤로 하루 정도는 날려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지. 뭐 가족들 만나는데 세 맞아, 번 만난 맞아. 걸 2번 만난다 그래서 가족들이 아이고 한 번만 더 만나자 이래서 더 오래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족 만나러 간다 이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400불대로 한국을 가더라고요. 최근에 참 저도 기억이 있잖아요. 그게 제가 전 좀 됐어요. 근데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 얘기가 북경, 상하이, 광저우, 광동 옆에 광저우 있잖아요. 네. 거기에 한 번 들렀다가 서울로 들어가면은 잘 계산하면은 400불대, 500불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레이오버 하는 시간이 긴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10시간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표를 잘못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 차이나 에어들이 많이 싸네요. 네. 그러면 뭐 시간이 있고 좀 젊으신 분들은 네. 그리고 뭐 언어에 큰 불편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이용하는 거 좋겠는데? 그렇죠. 최근에 어떤 분은 900달러에 상하이 들렀다 가시더라고요. 지금 그래요? 그분이 놀란 게 그거죠. 국적기 음. 같은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아무리 쌓아줘도 3,200불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뭐 물론 이 중국 항공사가 이제 3개가 있잖아요. 3개가 있죠. 예. 원래는 에어차이나 뭐 더 많은데 이 인터내셔널 하는 건 3개가 있어요. 에어 차이나, 그다음에 차이나 이스턴이에요. 그다음에 차이나 서던 이렇게 3개가 있고 서던 같은 경우에는 광저우가 본부고 이스턴은 상하이가 본부고 에어 차이나는 그렇죠. 북경. 베이징. 그거는 중요한데 네. 도대체 그러면 얼마나 그 항공료가 저렴한 거예요? 도대체 그 차이나 에어들. 얼마나 저렴하냐고요? 예. 그걸 몇 프로라고 한 60% 정도 잡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저기 한 거예요? 그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뭐. 상하이를 들어갈 경우에는 네. 얼마고 뭐 북경을 들어갈 때는 얼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시기에 따라 다른데요. 네네. 지금은 성수기잖아요. 성수기가 언제냐면 6월달이 성수기예요. 그렇죠.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준성수기. 7월 20일 이후로는 그냥 비수기, 비스름 뭐 애매한 그런 뭐 약간 그런 항공료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거는 국적 항공사들의 기준이고요. 그렇지. 국정항공사가 조금 이제 외국 항공사들은 네. 그 기준을 안 써요. 왜? 횡포가 있지. 이제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사용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훨씬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900불 아니면 3,200불짜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 국적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에어차이나 그쪽에서는 이제 에어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매를 해도 1,000불이 안 넘어요. 어유 그러면 뭐 거의 익스트림한 케이스로 된다 그러면은 3분의 1 가격이 채 안 되는 거로 간다는 그럴 수도 얘기예요.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건 왜 안 갈까? 그런데 노인이거나 마일리지가 많아서 마일리지를 쌓고 싶은
욕심이 있거나 네, 그렇죠. 아니면은 중국 사람이나 이런 스튜어디스하고 말하기가 싫거나 뭐 이런 특별히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긴 있죠. 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에어차이나는 LA에서 인천이 아니라 LA, 베이징, 인천, 그렇죠. 혹은 뭐 LA, 그 다음에 뭐 샹하이, 인천, 혹은 뭐 LA, 광저우, 인천. 어떤 거는 LA, 타이페이 뭐 이렇게 인천으로 된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차이나 에어라인이라고 대만 항공사가 있어요. 걔네는 그렇게 하죠. 그리고 캐세이 퍼시픽이라고 그래서 홍콩을 본부로 가지고 있는 영국 항공사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또 이렇게 그거는 홍콩을 들렀다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홍콩에서 며칠 홍콩 구경을 하고 가는 그런 분 가족도 있어요. 그럼 뭐 우리 뭐 필리핀 항공 마닐라도 가요. 마닐라도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뭐 이렇게 가야 될 걸 뒤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가는 그런 케이스도 나올 수 있겠네? 뭐 그렇게는 항공료가 막 올라가죠.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네. 그리고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하와이를 경유해서 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던데. 그런 게 있는 거죠. 뭐냐면 잘 찾다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게 이 재밌는 거는 대한항공이 인천에서부터 호놀룰루까지만 해요. 호놀룰루 LA 구간은 안 한단 말이에요. 없죠. 네. 근데 스카이팀 연결된 데가 있어서 호놀룰루에서 LA까지만 하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둘이를 합친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중간에 내리는 것만 나쁘죠. 근데 이제 한국으로 갈 때는 잠깐 뭐 2-3시간 앉았다가 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올 때는 호놀룰루에서 10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아니 그러면은 여기 뭐 한국 들렸다가 예를 들어서 한국을 들려. 그리고 올 때는 뭐 LA 아는 사람이 LA가 아니죠. 호놀룰루에 좀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거 써가지고 거기 있어서 그 안에서 뭐 친구들도 만나고 뭐 지인들도 만나면서 10시간 하와이 근데 실제 호놀룰루 와이키키 레이오버 3시간 얘기하잖아요. 레이오버 2시간이 위험해요. 비행기 내리잖아요. 내려가지고 짐 검사하고 뭐 하면 1시간 후딱 지나가고요. 그렇지. 비행기 타기 전에 1시간 전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3시간 중에 1시간밖에 못 쓰는 거예요. 2시간이면 시간이 부족해요. 아니 뭐 아까 10시간짜리 있다며. 그러니까 10시간 돌아오는 경우에는 짐을 갖다가 미국이란 나라가 이게 도착하면은 짐 검사를 하잖아요. 그게 하와이에서 검사 다 끝나잖아. 다 끝나죠. 그러니까 짐을 맡기고 와이키키 해변에 택시 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와이키키 해변에서 친구를 만나가지고 수다를 좀 떨다가 야, 나 이제 가야 되니까 다음에 LA로 와. 내가 빵 살게.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좋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 얘기는 그거예요. 그좀 복잡하지 않냐. 근데 뭐 그래도 돈이 많이 쌓여 사실. 아니 그래도 국적기를 사용하면 뭐 마일리지도 쌓고 뭐 마일리지 가지고 나중에 뭐 컴플리멘터리 저 비행기 표 받고 그래서 그거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자주 가시는 분들 뭐 이제 1년에 한 4번 계절마다 가는 분 이런 분들은 그걸 저는 국적 항공사를 비싸도 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년이나 뭐 3년 혹은 1년에 한 번씩 가는 분들은 마일리지 쌓는 거보다 익스파이어 돼서 만료돼가지고 날라가는 게 더 빨라요. 저한테도 저기 이메일이 왔더라고. 언제 썼는데 뭐 한 3-4천 마일은 그치 3-4천 마일이 한 5-6천 마일은 익스파이어가 곧 되니까 빨리 쓰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게 쌓아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일리지가 회계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마일리지를 주면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끄집어냈는데 끌어왔는데 그렇죠. 이게 회계상에는 앞으로 퓨처에 어떤 그 레비뉴 그러니까 인컴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익스펜스로 처리돼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라이빌리티 부채로 잡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눈덩이처럼 자꾸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야. 유효기간이라는 거를 두자. 그래서 떨어버리자. 이래서 요즘 그런 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아주 옛날 거는 유효기간이 없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유효기간을 선언하기 전 거니까.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는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있어가지고 꼭 타게 만드는 건데 뭐 어떻게 보면 마케팅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지만 우리 같은 이런 일반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원스톱 하는 중국 맞아요. 항공사를 타는 것도 사실 뭐 저처럼 나쁜 선택은 아니다 이거죠. 네, 사실 저처럼 뭐 저희 집 가족이나 아니면 와이프 집 가족이 전부 여기서 살아. 그렇죠. 굳이 한국 나갈 일이 없는 거야. 뭐 어쩌다가 났는데 그 국적기 쌓아봐야 조금 지나면은 뭐 엑스파이어 되고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그 미국 국내선 경우에는 그 시간이 좀
여유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 가격이 확 오른다 그러는데 이게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제선만 타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인데 국내선은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비행기 숫자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1월 달쯤에 우리 7월에 휴가 가야겠다 싶으면 나 예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항공사에서 몇 시 하면 더 싼 거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그 휴가랑 상관없이 다른 데라도 7월에 출장을 갑자기 갈 일이 생겼어요. 출장 3, 4일이나 5일 있다가 가거든요. 그러면 비행기 값이 되게 비싼 거예요. 왜? 이거는 출장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돈을 내주는 거라서 굳이 싼 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그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굳이 뭐 이 항공사 입장에서 봐서는 어차피 너 비행기 타고 출장 가야 되잖아. 근데 내가 너한테 싸게 줄 이유가 없어. 그렇죠. 어차피 넌 내 거 사야 돼.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작용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휴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시간이 많으니까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면은 무슨 버스를 타고 중간에 가든지 기차 타고 가든지 해서 이런 다른 옵션이 있는데 출장은 안 그렇거든요. 그 시간에 그 사람이 꼭 거기 가 있어야 되니까 비싸게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 그전에는 이제 예약을 한다 그러면은 뭐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요즘은 다 인터넷 세대가 돼서 그렇죠. 뭐 프라이스라인이나 엑스페디아 같은 온라인 이렇게 판매 회사를 이용을 하는데 그 판매 회사들도 다 각자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과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좀 틀리다 그러는데 그렇죠. 그거 조금 한번 설명해 저도 깜짝 놀라는 게 네. 한국에는 유행하지 않는 것 중에 역경매라는 게 있어요. 역경매라 하면은 뭐 사는 사람이 경매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보통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구간이 있으면 뭐 값이 뭐 $300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가 날짜고 뭘 넣어요. 그러면 거기 항공사들이 쫙 나와요. 그럼 내가 이걸 $270 하면 가겠다 그러면 $270 하는 사람 부르는 사람한테 그 항공사 비행기 타는 거죠. 근데 그 중간 경우의 시스템도 프라이스 라인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엑스페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게 힘드니까 무슨 다른 패키지를 얹어가지고 맞아요. 엑스페디아는 이런 걸 넣어가지고 값을 결론적으로 보면 뭐 더 효과적인 그런 것 같이 포장을 하죠. 그리고 뭐 요즘에는 보니까 그 스카이 스캐너 뭐 이런 회사가 나오던데 그 보니까 그 차이나가 뭐 메인으로 해서 아주 좀 요번에 나온 거 조금 틀리게 나온 그렇죠. 이게 이제 물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퍼 뭐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국제선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스카이 스캐너를 이제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이트는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허접하죠. 그지 같아요. 허접하죠. 진짜 그지 같아요. 아니 그냥 중국 사람이 만들었으려니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재밌는 건 얘네는 왕복요금 기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버튼이 있어요. 버튼 누르면 올해 중에서 이 구간에 제일 싼 게 언젠가 해가지고 월별로 금액이 쫙 나와요. 9월이 제일 싸요. 9월 누르면 9월 중에서도 이제 날짜별로 출발하면은 이제 얼마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건 125불, 130불, 어떤 건 170불, 뭐 토요일, 일요일은 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별로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가는 걸 누르고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는 편 날짜 정하게 돼. 그것도 날짜별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엑스페디아나 이런 기존의 사이트들은 왕복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갖다 제시를 했는데 얘네는 아예 이 날짜별로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갖다가 완전히 오픈을 해가지고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싼 걸 찾을 수 있어요. 그걸 찾아가지고 나온 다음에 자기네들이 파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은 수수료만 받고 실제 사이트를 파는 애들한테 넘겨요. 그럼 얘네들은 그걸 갖다가 항공사에 또 사주는 거야. 단계는 하나 더 있는데 얘는 그러니까 스카이 스캐너는 스캐너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름이 스카이. 그렇죠. 항공 스캐너. 그렇죠. 스캔해서 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의외로 그러니까 사이트 되게 허접해요. 진짜. 이거 비행기 파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여러 번 들었어요. 네. 미국 사이트는 숫자로 이렇게 마케팅 조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후발주자라 그런지 이 스카이 스캐너는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죠. 가격 정보만 주는 거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월요일 날이 이제 연휴인 그런 날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금요일 날 밤에 출발하는 거, 그러니까 토요일 날 새벽에 출발하는 거를 클릭하느냐, 그거보다 하루를 더 금요일을 아예 풀로 휴가를 내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값이 차이가 나고 돌아올 때도 뭐 3박 4일, 4박 5일 했을 때 이게 월요일 날 새벽에 올 것이냐 아니면은 일요일 날 새벽에 올 것이냐 화요일 날 새벽에 올 것이냐에 따라서 값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거기 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어느덧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것도 그래서 이걸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그거는 좀 보시고 자 어느덧 시간 관계상 결론을 내리셔야 될 때가 됐는데 네. 자 결론 한번 내리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요. 그런 경험을 갔다 온 사람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서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결론이 이겁니다. 미국에서 한국 갈 때 가능하면 원스톱을 고려해 보세요. 저는 투스톱은 레코멘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힘들어요. 24시간 36시간짜리도 나와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원스톱보다 값이 너무 싼 게 아니에요. 뭐, 원스톱이면 충분히 싸요. 맞아요. 네. 네. 그 절약한 돈은요. 가족들이나 누구에게 선물을 하나 더 살 수 있다는 거. 비싼 선물. 비행기 타면 또 그렇죠? 면세점 가서. 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또 애국하는 걸 수도 있죠. 네. 자, 우리 준님. 뭐 제 결론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해서 굳이 대한민국 국적기만 이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번 여름방학에 한국 한번 다녀오는 게 어떨까? 아, 그래요? 그럼 우리 방송 중단하겠네, 그때. 그러니까 방송 사이에 갔다 와야죠.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 몰아치기 저기 네, 한번 해봐야 방송도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네. 있군요. 자, 여러분 흥미진진했습니까? 자, 다음에 또 뵙죠. 제발. 제발.